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호재입니다. 연이은 외부 환경 변수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 마인드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찾아낸 3가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4월 2일 전후 충격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4월 2일 트럼프 상호관세 시작됩니다. 상호관세 발효를 앞둔 시장의 움직임과 우리 XRP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취임 이후 점점 언급되는 횟수가 많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과 가산자산 시장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4월 2일 XRP 팩트북 시작하면서 구호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XRP 화이팅!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12월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12월과 1월 초 그리고 지금 현재 유사한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요 바닥 라인, 즉 3,000원 전후가 지난번 1차 행보에서도 발견된 콘크리트 바닥 라인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 차트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상승하냐가 아니라 이 3,000원을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하는 3,000원 이하로 뚫리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영상 보시면서 끝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보조지표인데요. MACD라는 보조지표입니다. 이 MACD를 이용해서 XRP의 흐름을 파악해 봤습니다. 이 MACD라는 것은 장단기 이동 평균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요 노란색 선이 MACD고요. 빨간색 선이 시그널입니다. 이 노란 선이 빨간 선을 상방 돌파 시 매수, 그리고 반대면 매도입니다. 요 히토그램은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면 매수, 음수면 매도입니다. 이 MACD 지표가 항상 잘 맞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시장을 읽는 흐름을 읽는 하나의 보조 지표로서 참고하고 자주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MACD로 본 XRP의 흐름은 매도세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차트 보실 때 눈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 최소 중급자는 됩니다. 차트 볼 때 많이 보는 지표들도 있죠. 뭐 이런 지표들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자 알아두면 좋은 거죠. 제 친구들한테도 항상 차트나 지표 공부 좀 해라 잔소리 하는데 사실 회사 다니랴 집안일 하랴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 정확하게 말씀드리니 저 트레이드 호재와 함께 하셔서 꼭 수익률 높여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강조한 미국 해방의 날이 눈앞에 왔습니다. 기사 보면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트럼프 4월 2일 관세 해방의 날, 치솟는 금값, 비트코인과 XRP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이거죠. XRP는 어떻게 될까입니다. 계속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XRP 가격은 1.77달러까지 하락 도정, 그 다음 6달러 선까지 반등, 깃발 패턴에 따른 12달러 급등,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3달러 저항선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며 상승에 대한 확신이 낮은 상태다. 지금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가상자산시장은 불확실성의 끝판왕입니다. 국가정책이라는 게 투명하고 누구나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트럼프는 그걸 정반대로 이용하고 있죠. 기사에서 보듯 XRP 가격 예측도 1.77달러, 하나로 따지면 2,550원, 여기까지 하락을 한다거나 6달러, 하나로 따지면 8,700원까지 반등한다거나 12달러, 하나로 17,400원까지 급등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오히려 유출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시나리오들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과 다른 어떤 경제 상황, 즉 트럼프의 관세 정책도 유명무실하거나 철회되거나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몰린다면 당연히 이 1.77달러라는 시나리오는 없을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건 그만큼 XRP의 내재 가치가 아니라 외부 환경 요인으로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약세장의 특징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전문가가 얘기한 깃발 패턴에 따른 12달러 급등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깃발 모양처럼 가격 추세가 어떤 지속되거나 반전되는 걸 의미합니다. XRP 차트 흐름을 깃발 패턴으로 적용시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녹색 선을 이렇게 긋고요. 보면 요 안에서 캔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하면 깃발 모양이 되고요. 예, 이렇게 하면 깃발 모양이 되죠. 깃발 모양. 예, 지금의 흐름은 상승이 아니라 그 하락 패턴입니다. 하락 패턴 깃발 패턴이고요. 이런 경우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올라오면서 강하게 튀어나오면 이제 급등한다는 시나리오죠. 저도 기사에 나온 전문가처럼 깃발 패턴으로 5자리 숫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요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현재 4월 2일 관세 발효 전후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이 상승률도 높고 머리를 치켜들고 우상향하고 있죠. 반면에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 그리고 우리 XRP는 전부 우하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의 자산 이동 속도와 방향이 보이는 거죠. 오른쪽 보시면 여기 공포지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24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공포지수가 연간 최저였던 적이 바로 올 3월 11일이었습니다. 15였습니다. 극도의 공포. 그럼 이 3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이때 트럼프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이 코멘트 하나로 미국 기술주 7대 기업인 M7이라고 하죠. 뭐 아마존, 애플, 테슬라, 메타 시총 1100조가 날아갔습니다. 하루 만에. 관세 해방의 날을 앞둔 이 시점의 공포 지수가 3월 11일보다 좀 덜한 건 아마 트럼프가 무언가를 내놓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약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알트코인 시즌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는 100점 만점에 18점입니다. 요 정도면 지금 현재 알트코인은 동명기, 곰이 겨울잠을 자는 그런 비슷한 시점입니다. 보통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60 전후로 되면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80 이상 되면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4월 1일 앞둔 시장 상황은 말씀드렸듯 빠르게 안전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4월 2일 앞둔 우리 XRP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XRP 5일 연속 하락 뒤 반등, 2달러 사수 최대 분수령. 2달러면 하나로 3,000원 전후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콘크리트 바닥 라인대인 2달러 3,000원입니다. 이게 바닥 지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제가 지난 영상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2차례 검증된 지지선 3,000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월 11일 날 일시적으로 2,850원까지 급락했다가 바로 급등으로 올렸기 때문에 요때 나온 2,850원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3,000원 전후로 매수자 대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4월 2일 전후로 급락이 나오더라도 얼마만큼 빨리 3,000원대까지 끌어올리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이제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XRP는 25년 1월 초 기록한 3.40달러, 고점 대비 약 40% 하락한 상태다. 올해 들어서 40% 하락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 손실이 40% 이상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좀 덜 하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코인들은 보통 빠질 때 많이들 빠집니다.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뭐 20% 30% 이렇게 빠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도 4월 2일 관세 발효 이슈와 그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어떠한 대응에 따라 하락을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아니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거나 이런 어떤 전반적인 다른 양상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정리하면 XRP 내재 가치 변화는 없지만 트럼프나 제롬 파월의 입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XRP가 2달러 지지선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단기 추세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건 뭐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3,000원대. 이 3,000원대를 어떻게 지키냐가 중요합니다. 힘없이 뚫리면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뚫리더라도 바로 강하게 반등해서 지켜낸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 3,000원대는 콘크리트 바닥이라는 게 증명이 되겠죠. 제로 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피터 틸이라고 미국 벤처업계 유명한 사람이죠. 20대 때 머스크와 페이팔을 창업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피터 틸은 벤처 캐피털이라면 제로에서 1이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를 찾아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업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 기업에 대한 투자는 복권이 된다고 하죠. 우리가 XRP에 투자한 이유도 피터 틸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긴 XRP의 내재 가치는 한치의 변동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시장 환경 변화에 너무 불안하기보단 XRP 내재 가치를 믿고 이 어려운 시간 함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이제 언론에서 언급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 XRP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떨어지는 가상자산,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의 기우뚱. 안 그래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모든 코인들이 올 들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간략히 말씀드리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높은 상태인데 소비는 줄어 경기 침체가 오는, 어떻게 보면 경기의 활력을 잃어가는 그러한 경제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높은 금리에 단계적으로 금리를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툭 튀어나옴으로써 미국 수입 상품 가격을 올려놓음으로써 물가도 오를 거라는 생각에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경제의 약 70%가 소비인데 소비가 지속적으로 위축되니 경기가 죽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이렇게 되면 높아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춰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물가는 또 튀어버리는 거죠.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럼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0.4% 상승, 시장 예상치 웃돌았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신호다. 자, 요 그래프를 하나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고요. 요게 근원 PC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작년 3월부터고요. 즉 높은 물가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튑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잡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튀죠. 이렇게 물가 잡는 게 어렵다는 걸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반면 개인 소비 지출은 예상치를 하회, 물가는 오르고 소비는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사 내용처럼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강한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도 발생하고 반면에 소비 위축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조짐도 보이는 진퇴양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연은 총재 관세발 인플레이션 일시적 아닐 수도 금리 인상 가능성 경고. 우리 코인 시장이나 다른 자산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거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공급되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야 우리 XRP 신규 매수자도 늘어나서 많이 살 거 아닙니까? 이런 구조를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조치로 미국 물가를 1.2포인트 올려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 수입 상품 가격 인상으로 기업과 소비자들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예상될 거라 시작되는 순간 연준은 미국 금리 인상 다시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이 심리가 무너지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 세인트루이스 지역 연준 총재의 코멘트라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러니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를 총괄하고 지휘하고 책임지는 제롬 파월의 입장은 다릅니다. 파월은 미국 물가를 2% 내외로 잡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70년대 슈퍼 인플레이션 시대의 단기간에 금리를
20% 이상 올려 인플레이션은 잡았지만 경기를 희생시켜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한 전임 연준 의장인 폴 볼커의 시대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그때와 지금은 경제 규모도 다르고 이러한 경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도구도 많습니다. 정리하면 제롬 파월은 폴 볼커 같은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아닙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곤 하지만 은근히 트럼프 눈치도 많이 보고 정무적인 판단도 할 줄 압니다. 제 예상엔 인플레이션 잡고 경기 부양을 위해선 그 중간책인 금리 동결 위주로 정책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금리 인하 시기는 좀 더 늦춰지거나 횟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조건의 첫 번째는 트럼프 관세 정책 실행 후 물가 상승에 크게 이바지하지 않는다면 그때 금리 인하가 나올 거라 예상됩니다. 그 시기는 아마도 빠르면 5월, 늦어도 7월에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현재 4월 2일 관세 정책 발효 전후 시장의 충격이 예상되는데요. 이때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확인한 3,000원이 깨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3월 11일 급락 때 순간적인 저점인 2,853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순간적으로 나왔다가 바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전후로 만약에 이 저점을 상회하는 금액이 나오더라도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3월 11일처럼 급격하게 다시 반등했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만약 힘없이 무너진다고 하면 우리가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하는 3,000원의 어떤 지지 라인은 다시 설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4월 2일 전후로 3,000원을 깨고 저점을 형성하더라도 당장 매수하는 건 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 국내 상황만 보더라도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제롬 파월의 경제 관련 연설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 큰 파장이 일 수밖에 없는 일정들인데요. 그렇기에 안전한 가격대에서 매수하고자 한다면 요 4월 2일 전후 급락 중에 저점을 잡으려고 하기보단 그 이후의 진행 사항을 보고 안전한 매수 가격을 확인 후 매수에 진입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3,000원 깨졌을 때 말씀드리는 대응 방법은 관망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자산을 사고 팔 때 많은 고민들 합니다. 물론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으면 좋겠지만 회사 다니냐 가정 일하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코인판에서는 의미 있는 수익을 올리려면 최소한의 공부는 필요합니다. 뭐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난 놓고 기억자라고 읽을 줄 알아야죠. 또 하나 필요한 게 빠른 정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 텔레그램방 캡처해서 올려놨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 선별해서 올려놓고 또 그때그때 요로 필요한 차트들 올려놔서 바로바로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준비된 학습과 빠른 정보만이 여러분의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빠른 정보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에 올려드리니 준비가 되는데 그럼 학습은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까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제 구독자분에게만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무료 강의입니다. 총 50강으로 구성된 온라인 무료 강의고요. 각 강의마다 10분에서 20분 내외로 짧습니다. 이거 구독자분들 10원 한 장 내는 거 없으시고요. 완전 무료로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차트 배우시는 분부터 고급 분석 기법까지 다 마스터할 수 있는 총 50강 강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바빠서 50강좌 듣긴 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 50강좌 중에서 엄선한 17개 강좌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네모 박스 쳐놓은 거 있죠? 요것들만 꼭 들으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 내용들 간략히 보시면 손절가를 지정하는 이유, 초보자도 가능한 분할 매수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가 차트를 보려면 꼭 알아야 되는 캔들, 초급편, 중급편, 고급편까지 단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타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단타를 하시기 전에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 준비해 놓은 강좌도 있습니다. 이런 거 아무래도 듣고 나서 매매를 해보시면 이전하고 확실하게 다른 걸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강좌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요. 24강 정배여에서 이평선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라는 강좌입니다. 이렇게 업비트 차트로 쉽게 하나하나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강의 시간은 18분 43초, 20분 내외입니다. 듣다 보면 이런 거구나 자연스럽게 아십니다. 그냥 출퇴근하실 때나 밥 먹을 때 핸드폰 그냥 틀어놓으십시오. 이렇게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쉽게 공부도 좀 하고 싶고 이렇게 쉽게 공부해서 수익률도 올리고 싶으신데 어떻게 하면 온라인 무료 강좌 듣고 싶으신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 무료 50강좌 들으시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10-9908-3248로 문자로 무료라고 보내주십시오. 온라인 강의 무료로 들으실 수 있고요. 기간은 7일간입니다. 7일간 무료 수강 가능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보시면 온라인 50강의 무료 강의 들으실 수 있는 링크와 비번을 첨부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정말 차트도 잘 보고 싶고 예전과 달리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수익률 많이 올리고 싶다. 이러신 분들한테 제가 추천합니다. 온라인 강의 총 50강 무료 강좌입니다. 온라인 무료 강좌 들으시는 방법은요. 010-9908-3248 문자로 무료라고 보내주십시오. 무료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와 비번 첨부해서 문자 보내드립니다. 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이 강좌는 도움된다고 제가 확신하기에 권해드리는 거니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코인트레이더 호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